자,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색하죠? 어색. 네, 잘 오셨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재원직업전문학교에서 회계 파트 운영하고 있는 하만휘 회계사라고 하고요. 어, 이전엔 제가 강의도 했었는데, 지금은 더 강의 잘 하시는 분 모셔와가지고 이제 강의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OT 때도 오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대구에 계신데 비행기가 탔는데 내리라 그랬대요. 비행기 문제 있다고. 그래서 4시 비행기였는데 지금 뭐 타네 못 타네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또 처음이라고. 그래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OT는요, 원래 정시 시작하면은 50분, 40분, 45분 이 정도에 하는데 어쨌든 50분까지는 제가 끝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한 장짜리 가지고 계시죠? 거기 설문은 뭐 적당히 해가지고 이제 주시면 되고요. 한 장짜리 요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전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사전 오리엔테이션. 자, 일단 거기 훈련 과정 개요 있는데 그거부터 좀 적어 볼게요. 제가 과정명이요. 우리 과정명이 세무회계 자격증 FAT 1급 취득 과정 이렇게 돼 있어요. 과정명입니다. 자, 세무회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주구장창 배울 거예요. 세무가 뭐고 회계가 뭐고 이제 배울 거고요. 세무회계 자격증 취득 과정인데 무슨 자격증이다? FAT 1급입니다. FAT 1급. 요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세무회계 자격증인데 FAT 1급이 뭐냐? 요거 조금 궁금하실 테니까 요거 좀 얘기 나누고 갈게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훈련 기간은요. 6월 7일 화요일입니다. 그쵸? 6월 6일이 쉬는 날이고 화요일부터 8월 25일인가요? 목요일인가? 목요일. 6월 7일부터 8월 25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예요. 금요일 수업 없어요. 월요일 저녁반을 월요일 금요일 하니까 다 나가 떨어지시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숨쉴 구멍은 놔둬야겠죠. 월요일부터 목요일, 월수 금 하면 또 너무 짧아. 너무 길어져.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요. 7시부터 21시 50분, 9시 50분이에요. 50분 수업 3교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부터 10시 10분 전까지 수업이 있고요. 잘못 오타가 있었네. 거기 50분 3교시입니다. 죄송합니다. 3교시예요. 하루 3시간입니다. 그 오타 좀 수정해 주세요. 그 밑에 총 138시간 전체 그래서 우리가 13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체 138시간이고요. 3시간씩 나눠보면요. 정확히 46강인가요? 그쵸? 46번 오시는 거예요. 46번, 요 기간 동안에 46번 오신다. 자, 이 사이 기간에 쉬는 날, 빨간 날 하루가 딱 꼈어요. 8월 15일, 광복절이죠. 요 때는 수업이 없습니다. 수업이 없어요. 됐죠? 네. 이거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훈련 대상은요. FAT 1급 전산회계 1급 수준의 회계 기초. 뭐 다른 말로 하면 회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회계 전혀 접해본 적이 없어요.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반입니다. 기초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훈련 과목인데요. 훈련 과목은 밑에 자격증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다시 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격시험 자격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있거든요. 그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 과정은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구성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전에는 무슨 뭐 회계 과정, 세무 과정도 해봤었는데 그것보다
아예 과정을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었어요. 이유는 여러분 대충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그냥 회계 배워라, 세무 배워라 보다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어차피 자격증 취득할 때 그 안에 내용들이 잘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왕에 배우시는 거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끝나면 시험 보시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직하시고 취업하시고 이렇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구성하는 게 훨씬 낫더라 해서 요즘은 거의 다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구성이 되고요. 일단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고 해서 이 과정이 끝난다고 자격증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과목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응시나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시험 보시고 자격증 취득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 수료했다고 자격증이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내용은 다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세무회계인데, 세무회계가 뭔지는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우실 거고, 세무회계 자격증 여러분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뭐 전산세무회계 들어보셨어요? 전산세무회계? 전산세무회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ERP,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아요. 실제로 엄청 많습니다. 뭐 크게는 세무사, 회계사 시험도 있고 전산세무회계 시험 많이 있어요. 세무회계 시험은 많이 있는데 목적에 맞게 이제 보통 취득을 하는데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이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일 거예요. 전산세무회계.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고 익숙한 분도 있으실 텐데, 이 전산세무회계라는 자격증이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이에요. 국가 자격증은 아니고 국가에서 공인한 민간 자격증, 이렇게 되는데 가장 많이 이제 취득하고 이제 보시고 따시는 자격증이긴 한데, 이게 이제 민간 자격증이다 보니까 얘는 주체가 어디냐, 주관이 어디냐, 한국세무사회예요. 세무사회. 그래서 세무사회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세무회계 중소기업의 이제 회계 경리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왔던 치러왔던 시험이 가장 널리 알려졌어요. 전산세무회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산이 뭐냐면요, 회계 프로그램을 다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리인이 회사 들어가서 회계 프로그램을 다루는데, 대기업은 자체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자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일반적인 대기업이 아닌 99%, 8%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프로그램을 사다 샀어요. 그러니까 회계사무소 맡기는 데 말고 일반적으로 회계팀이 있는 회사들은 사다 써요.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뭘까요? 여러분 아신 더존. 더존 프로그램 들어보셨죠? 더존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더존 프로그램 사가지고 원하는 이제 그 모듈인데 그거를 사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쓰는데, 그 프로그램을 배우고 회계도 배우고 세무도 배우는 시험이 전산세무회계 시험이었어요. 자, 그래서 세무사회에서 전산세무회계를 더존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쭉 하다가 한 10년 됐어요. 이제 10년 전에 더존이라는 회사하고 세무사회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서로 이제 이렇게 아웅다웅 하다가 싸워서 툭 떨어져 나갔어. 더존이 툭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누굴까요? 회계사회. 세무사가 있고 회계사회가 달라요. 회계사회가 이게 민간 자격증이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시료가 2만 원인데 그 당시 지금은 올랐죠. 2만 원인데 수십만 명이 봐요. 1년에. 얼마야. 배가 아프고 있었는데 더존이 툭 튀어나왔네?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랑 같이 하자. 회계사회가 더존하고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더존을 덥석 잡고 만든 시험이 뭐다? AT 자격시험이. AT 자격시험. AT 자격시험. AT. 그러면 더존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부랴부랴 개발한 프로그램이 이제 이 세무사회에서 이제 쓰는 프로그램이 세무사랑이라는 K랩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K랩이라는 거를 이제 만드는데 무에서 막 새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존을 상당히 많이 참고했어요. 참고. 어느 정도 참고했냐면, 야, 너네 베꼈지 하고 소송 걸 정도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전산세무에게는 K랩이란 프로그램을 쓰고 AT 시험은 10년 전부터 더전이란 프로그램을 쓴다. 더전과 K랩은 상당히 유사하다. 요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미 답이 다 나왔어. 전산세무에게는 오래됐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AT 시험은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아서 AT 시험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전산세무에게 대해서 채용하시는 분들이, 기업에 있는 분들이. 그렇지만 더전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다? 이직이나 취업을 생각하실 때 전산세무회계 시험이 이 자격증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여러분이 배우는 거는 더전을 더 많이 써요. K랩은 거의 안 써요. 이 중소기업에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많이 써도 회사에 잘 안 써요. 그래서 뭐다?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더전과 세무사랑은 비슷하다, 완전 다르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회계와 세무는 완전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결론이 뭐냐? 여러분은 이 AT 시험에 더전을 공부하시고 그다음 전산세무회계의 그 같은 비슷한 급수를 같이 따시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따면 좋잖아요. 그렇죠? 더전도 알고 전산세무회계 시험도 자격증도 따고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약간의 범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같은 레벨에서는 한 90% 이상 동일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쪽을 공부하면 한쪽을 같이 따요. 그런 전략 얘기는 수업 시간 선생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니까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하도록 하고 어쨌든 AT 시험은 뭐다? 더전 프로그램을 쓰는 시험이고 전산세무에게는 K랩을 쓰는 시험이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좀 정리해 볼게요. 거기 AT 자격 시험과 전산세계 자격 시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일단 AT 자격 시험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전산세무회계 자격 시험인데 공통적인 거는 다 같아요. 중소기업 회계세무 실무자 양성이고요. 다 국가 공인입니다. 시험 구성은요. 거의 같아요. 아니 거의 같은 게 아니라 같아요. 시험 구성은 이론 30점. 그러니까 30점은 객관식으로 하는 거고 70점은 컴퓨터로 이제 이렇게 실무하는 거예요. 시험 시간은 급수에 따라 60분 또는 90분 같습니다. 이것도 등급도 4등급, 4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좀 지우고 간단하게 어차피 선생님께서 다 말씀 다시 해주실 것 같은데 좀 물로 지우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요거 좀 간단하게 빨리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전산세무회계 시험에서 자, 전산세무의 시험을 기준으로 놓을게요. 전산 회계가 있고요. 전산 세무가 있고요. 회계와 세무는 다르지만 회계를 알아야 세무를 할 수가 있어요. 세무가 회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이걸 안다고 가정하고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회계를 공부한 다음에 보통 세무를 공부해요. 그러면 이 회계 다음에 세무라는 걸 알 수 있고 회계에는 다시 급수가 있어요. 2급, 1급,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그러니까 2급이 낮은 거고 1급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4개가 나오는 거죠. 회계 2급,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 순서가 아니라 난이도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일 낮은 게 회계 2급이고 제일 높은 게 세무 1급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AT 시험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 AT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AT 시험인데 얘는 이름을 그냥 붙이기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회계잖아요. 회계. 그럼 회계니까 파이낸셜 해가지고 F를 붙인 거 앞에. 네? 얘도 마찬가지로 2급, 1급. 세무잖아요. 세무는 뭐예요? 텍스죠. 영어로 텍스. 그래서 앞에 T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2급, 1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랑 비교되는 거예요? FAT 2급은 전산회계 2급이랑 같은 레벨인 거고요. FAT 1급은 전산회계 1급이랑 같은 거예요. TAT 2급은 세무 2급이고 TAT 1급은 세무 1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이제 구성이 이렇게 비슷해요. 범위가 비슷하다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오해를 하시는데 2급이 있어야 1급 시험을 보고 1급이 있어야 2급 시험 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바로 1급 시험 봐도 세무 1급 시험 봐도 붙을 수만 있으면 바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 윗급은 상관없어도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알아두시고 굳이 이게 레벨을 나누자면 전산회계 2급을 부르기를 뭐 입문 이렇게 불러요. 입문 과정. FAT 1급이나 회계 1급을 뭐 기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세무 2급은 뭐 중급 정도? 이게 딱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고급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금 아까 우리 과정명에 뭐라고 써 있어요? FAT 1급이죠. FAT 1급 어디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얘예요. FAT 1급이고 회계 1급 수준의 강의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요. 회계 2급이나 FAT 2급은 얘는 입문이고요. 너무 입문이야. 그러니까 굳이 이걸 따고 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얘가 있어 이거 따는 건 아니에요. 얘는 입문이고 보통 80시간 안쪽으로 끝나요. 빨리 하시는 분은 50시간 수업에도 충분히 끝날 수가 있어.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특성화고나 이런 이제 고등학교 이제 거의 이제 맛보기용으로 이제 하는 단계고 취업이나 이직을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쵸? 취업이나 이직이나 어디 뭐 이력서나 이제 쓰기를 원하시잖아. 얘는 안 쓰는 게 좋아. 너무 좀 무게가 떨어져요. 보는 사람은 다 알아요. 회계 2급,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딱 보고, 여러분 노려야 되는 건 사실 요 범위예요. 요 범위. 네. 회계 1급이나 FAT 1급. 조금 이제 내가 해서, 요번에 자격증을 따고 조금 욕심을 내보겠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꼭 하세요. 세무 2급까지는 있어야 돼. 이력서 쓸 때. 그러니까 뭐라고 보면요. 담당자들은 FAT 1급이나 전산회계 1급 있으면 얘가 그냥 기초, 적어도 하는 말은 맑기는 알아먹겠구나 정도예요. 완전히 그건 아니구나. 근데 세무 2급이나 TAT 있으면 공부를 좀 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이게 3개월, 2개월, 한 2,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뭐 천천히 하면 6개월 정도 공부 과정인데 6개월 했으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좋지만 여기 해서 점수가 나오고 괜찮고 재밌다 그러면 꼭 여기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럼 얘는 뭐냐? TAT 1급이나 세무 1급은 뭐냐? 이거는 거의 고급이라기보다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법인세라는 게 추가되거든요. 세법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법인세라는 게 추가되는데 그거는 따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 차라리 다른 자격증으로. 이 전산세무에게 여기서 다루기는 조금 버거운 주제이기도 할 뿐더러 시험도 잘 안 봐요. 강의도 많이 없어. 육지에서도 강의에 TAT 1급 여는 데는 많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엊그저께 딱 지난주에 끝났어. TAT 1급 처음 제주도 최초로 열어가지고 끝냈어요. 육재 선생님 오셔가지고 강의에서 끝냈어요. 그동안 TAT 하신 분들이 그 윗급도 하나 개설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끝냈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있을까 말까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합격률도 10% 정도밖에 안 나오고 배우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이력서에 만약에 썼다. 이력서에 TAT를 1급, 세무 1급을 썼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오타. 잘못 쳤거나, 두 번째는 약간 좀, 이 사람이 약간 좀 변태 같은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잘 안 보거든. 시험 자체를 공부를 잘 안 하거든. 근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TAT 진짜 오타가 세무 1급 썼다 그러면요. 입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면접을 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으니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정말 그래요. 세무 1급 있다 그러면 아주 좀 고집 있는 사람이거든. 잘 가르치지도 않고 뭐 잘 따지도 않는 시험을 봐가지고 굳이 따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그런 효과는 있고 그냥 그 정도 알아두시고 세무 2급까지는 여기까지는 여러분 무난하게 시간만 투자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 쓰실 때 이직 취직을 위하신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세무 2급까지는 가셔야 된다. 저희 과정을 쭉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요. 너무 길어져 그럼. 그러니까 중간에 끄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요거 하면 너무 빨리 끝나고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끝나.
그래서 138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 정도가 1급까지 끝낼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배우면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기초 포함해가지고 여기까지 한꺼번에 배우는 거예요. 요거 건너 기초 파트 하고 이거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위가.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좀 살펴볼게요. 범위, 시험 범위. 인문은요 그냥 회계, 원리, 회계 원리만 배워요. 끝. 이론적인 거는. 그리고 추가가 되는 게 전산. 이 전산에게는 K랩, FAT는 더존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기, 실기를 나눴을 때 필기는 회계 원리, 그 다음에 이 회계 원리를 전산 프로그램이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배우는 거고요. 1급이 되면 범위가 조금 더 늘어요. 조금씩 느는 거예요. 범위가 회계 1급 되면 회계 원리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요. 뭐예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이 세법이 조금 들어와요. 부가가치세까지 배워요. 부가가치세 다는 아니고 기초적인 수준? 기초라고 해야 되나? 부가세의 그 중요한 부분. 플러스 전산. 됐죠? 그러면 세무 2급 가면 어떻게 되나? 또 조금 늘어. 당연히 회계 원리가 들어가고요. 부가세 실무?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붙인 거예요. 부가세 조금 더 들어. 그리고 뭐가 들어가냐면요. 소득세. 소득세인데 소득세라는 세법이 되게 큰 세법이고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격리아인들한테 필요한 소득세는 뭐가 있을까요? 인건비 관련된 거, 인건비. 여러분 연말정산 하셨죠?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 연말정산 할 때 어떻게 해요? 회사에다 뭐 내요? 소득증빙자를 다 내고 다 내잖아요. 회사 냈잖아요. 여러분이 내시는 입장이었지만 이거는 뭐다? 담당자 입장에서 받아가지고 공제 뭐 해주고 해가지고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인건비 관련된 거, 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징수. 그거 그러니까 다는 아니에요. 소득세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급 가면요. 회계도 배우고 부가세도 배우고 소득세 조금 더 깊게 배우고 뭘 배워요? 법인세. 이 법인세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기초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전산. 자,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범위가 조금씩 늘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 요거잖아요. 요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배우는 게 뭐예요? 회계 배울 거고요. 그쵸? 부가세 배울 거고 뭐 배우는 거예요? 더존 프로그램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물론 여기 범위가 조금 할 때 뭐 회계 세무 2급이나 1급 되면 회계 비중은 좀 줄겠죠. 아무래도 여기는 회계 비중이 좀 높고 비중이 조금씩 변화가 되지만 조금씩 추가가 된다. 그래서 거기 위에 훈련 과목 보시면요. 거기 정리해뒀죠. 훈련 과목 그 위쪽에 보시면 실무 이론 전체 수업을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론 수업이 한 40% 50% 되고요. 실무 수행 더 좋은 프로그램 다루는 시간이 한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무 이론이 회계, 기초 회계, 회계 원리, 부가가치세 기초 이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기초 회계라는 게 거의 입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문. 아주 기초적인 거. 차변, 대변 막 하는 죠. 완전 센 기초.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회계 원리. 개정 과목론을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를 배우고요. 시험에서는요, 이론이 배점이 30점이고요. 실무가 배점이 70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안 배우고 이것만 해도 70점 이상 합격이면 이것만 해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요 이론과 실무, 이게 배점이 이렇다,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는 게 30점이고, 이제 컴퓨터 앞에 계신 거 컴퓨터 치시는 게 70점이라고는 돼 있지만, 얘를 모르면 얘가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이거는 배점이 이렇게 돼 있지만 전산에 넣는 거는 회계 처리를 해보시면 거기 넣어야 되는데 얘를 모르면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존은 사실 어떤 메뉴에 어디를 누르면 뭐가 나오고 하는 정도만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넣는 알맹이는 다 여기서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배점 자체가 이거는 객관식, 주관식이라는 거지 이거를 모르고 얘만 알 수 있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거 40%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걸 탄탄히 알아야지 입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우리 배우는 거는 크게 세 가지. 뭐다? 이론과 실기고 이론은 회계와
부가세, 회계와 부가세 이론을 배우고 얘를 더존 프로그램에 어떻게 넣는지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쯤에서 왜 갑자기 부가세일까요? 여러분, 부가세 세법을 배우는데 가장 처음 나오는 게 왜 부가세일까요? 소득세나 법인세가 더 친숙해 보이는데. 왜 이제 회사를 좀 다녀보시거나 사업을 좀 해보신 분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우리가 부가세 제일 첫 시간에 배우는데 이 부가세는요, 여러분이 그냥 개인일 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 세금이에요. 관계가 없다 그럼 좀 그렇고 그냥 신경 쓸 게 없어요. 크게 돈만 부담하면 돼. 그렇지만 이 사업자이거나 기업을 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고 가장 매일같이 보게 되는 세금이 부가세입니다. 회사에서는 이해되시겠어요? 이건 1년에 한 번씩 신고하지만 이건 1년에 4번 신고해야 돼. 그건 자세한 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세요. 그래서 부가세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업에서는 부가세가 가장 중요한 세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 응시 다시 거기 조금 그 중간에 볼게요. 4등급 설명드렸고 등급 있고 가운데쯤에 합격 기준 있죠. 70점 이상이면 무조건 다 합격입니다. 응시 자격 제한 없습니다. 이거부터 보셔도 되고 이거부터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돈만 내면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빈도는요. 자, 이게 조금 올해부터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원래는 2달에 한 번씩 있어요. 짝수달에. 전산세무, AT 2달에 한 번씩. 그리고 전산회계, 세무회계 시험은 뭐 여상에서도 보고 했었는데 하고 AT 시험은 이 자리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봤어요. 고사장이었어요. 제가 회계사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사 회 얘기해서 여기서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봤어요. 실제로 6월 11일 시험까지 여기서 봐요. 다음 주네. 6월 11일 시험까지 여기서 봐요. 여기 하고 2층에서 봤는데 우리 공인회계사회 회장님께서 아주 의욕적이신 분이에요. 아주 의욕적이신 분이 이제 되셔가지고 코로나가 한참일 때 야, 우리도 뭐 좀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시험을 비대면 시험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산업인력공단 이런 데서는 아주 난색을 표했어요. 국가공인 시험이 무슨 비대면이냐. 비대면이 뭔지 아세요? 비대면? 이건 대면이잖아. 와서 고사 여러분이 아는 시험은 다 대면이에요. 와가지고 보는 거. 근데 비대면 집에서 시험 보겠다는 집에서 시험 보게 해주겠다는. 그래서 처음에는 난리도 안 된다. 무슨 말이 되는 소리 아니야. 국가공인 시험,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 말고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은 안 된다 그랬는데 끝에 갑자기 기류가 이상해지더니 코로나 오미크론 때 허가를 내줬어. 그래가지고 바뀌어 버렸어요. 8월부터 전면 비대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할 수 있어. 솔직한 얘기로. 정말 코로나가 무서워서 대면이 정말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 시기는 벗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고사장 가서 봐도 될 법도 한데 비대면으로 전면 비대면으로 바뀌어가지고 집에서 시험 보는데 편하실 것 같죠? 아직까지는 조금 덜 익숙해 우리가. 웹캠도 있어야 되고요. 부정을 막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까지 정착돼가는 단계예요. 차라리 그냥 와서 시험 보는 게 편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있을 수 있는데 집에서 시험 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흐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런데 오늘 수업 시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 아무튼 AT 시험은 6월이 마지막 시험이 됐고 여기서 8월부터는 비대면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매월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그건 좋아요. 매월 시험으로. 그래서 비대면 시험은 집에서 이제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실 텐데 선생님도 잘 몰라서 그게 문제야. 안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정착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조금의 불편은 있지 않을까. 다만 전산세무회계 시험은 2, 4, 6, 8, 10, 12월에 있습니다. 여상하고 몇 개 장소에서 있어요. 보시면 되고 요 얘기를 안 했구나. 자, 제가 아까 이게 급수가 이게 레벨이 같다 그랬는데 솔직히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거 한 10% 차이 나는 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FAT 시험보다 전산세무회계 시험이 난이도는 좀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선생님 이렇게 보통 말씀하세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 얘네 건너뛰고 얘부터 보고 그다음 얘, 뭐 이렇게 가요. 굳이 하면 같은 레벨에서는 이거 먼저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보고 이렇게 하고. 근데 같이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말씀드릴게요. 범위가 살짝 더 커요. 이 전산세무회계 시험이 회계 원리에서 이 회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원가 회계라는 게 있어요. 원가 회계, 원가 관리 회계. 요게 추가가 돼요. 그래서 공부할 게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있어. 그거 말고 나머지는 시험 스타일 자체가 전산세무에게는 좀 올드하고 이론형이고 얘는 실무형이에요. 얘는 구석구석 약간 약간 좀 뭐랄까 실제로 문제를 위한 문제 구석구석에서 막 끄집어내는데 AT 시험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실무형이다. 우리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거 과감히 패스하고 좀 문제가 좀 조금 더 평이합니다. 그런 스타일의 차이는 있어서 여러분이 처음에 도전하실 때는 이것보다는 그래서 얘를 건너뛰고 바로 하시는 거면 이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FAT 1급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공부하시고 선생님을 쫄라서 원가도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138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하는데 이거는 최소한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선생님 보시니까 아마 그 반의 수준이라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원한다 그러면 자료 달라 그러고 이렇게 쪼르세요. 그럼 주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지금은 요거에 집중하시고 되겠다 싶으면 같은 달에 요거 따시고 다음 달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 올해 안에 다 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은 말씀드렸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고요. 검정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더존 스마트A와 누젠 K랩. 유형은요, AT 자격 시험이 조금 더 실무 중심이에요. 그 문제 자체도요, 그림 막 나와 있고 그래. 그림 막 증빙 보여주고 이거 처리해봐라 뭐 이런 거. 실제 증빙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 전산세무에게는 약간 좀 텍스트 위주예요. 텍스트. 그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문 중심. 등급 말씀드렸고 회계 프로그램은 더존이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AT 자격 시험 따시면 전 더존 프로그램 배웠어요라고 하시면 되고 전산세무회계 따셨으면 전산세무회계 몇 급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이력서 쓰실 때, 면접하실 때. 왜냐하면 아직까지 AT 시험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AT가 뭐예요? 더존 프로그램 쓰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왕이면 둘 다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격시험의 구성까지 해가지고 그 밑에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지금 그냥 자격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여러분 자격시험의 흐름과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뭘 배우시게 될지 그 다음에 뭘 목표로 하시면 될지 설명드렸는데 괜찮으세요? 네. 혹시 있으시면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뒷장에. 확실히 이제 여름이 오기는 왔어요. 그쵸? 점점 이게 더워지네. 빨리 끝낼게요. 수료 기준 및 취업인데 요건 이제 행정적인 얘기예요. 요거를 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에요? 국비지원 과정이죠. 국비지원 과정. 국비지원 과정은 이 3자의 관계입니다. 3자. 훈련생, 훈련기관, 고용센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학원이면 훈련생과 교육기관으로 끝나요. 그냥 훈련비 내고 수강료 내고 들으면 끝나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서로 약속한 시간대로 하고 동의하에 움직이면 되는데 이게 국비지원 과정이 되다 보니까 고용센터가 끼고 고용센터는 학원에 교육기관에 뭘 해요?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게 막 세져가지고 지금은 아주 엄격해요. 뭐가 엄격하냐? 이 수료와 이런 것들이 아주 엄격해요. 여러분 국비로 지원을 받는 대신에 교육기관한테 그 의무를 다 줬어요. 너네가 수료일 관리하고 취업률 관리하고 다 해라. 조금 약간의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지만 그거 하게 되면 끝이 안 나니까 어쨌든 교육기관은 뭐 해야 된다? 수료하실 수 있도록 수료율 관리해야 되고 취업률도 관리해야 된다. 자,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료율을 관리해야 되는데 수료는 여러분 출석 기준으로 전체 80% 이상 출석하셔야지 수료가 돼요. 전체 80% 이상 출석하셔야지 수료가 된다. 아까 몇 강이었어요? 46강이었나? 맞죠? 46강이었죠? 자, 계산 빠르신 분들은 막 벌써 계산하고 계실 거예요. 46강의 80%면 즉 20%까지는 결석이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맞잖아요. 80% 이상 수료니까 20%까지는
그러니까 100%가 아니에요. 수료 100% 해야지 수료가 되는 건 아니고 20%까지는 결석이 가능해요. 그럼 46강에 20%면 몇 강이에요? 뭐 9점 몇 강이죠? 그러니까 몇 번까지 결석 가능하다? 결석 몇 번까지 가능하다? 9번. 자, 여기 막 별표 치면 안 돼요. 이거 9번 결석하라는 거 아닙니다. 9번 결석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 이걸 아셔야 돼요. 9번까지 룸을 만들어 드렸지만 이게 있지만 이게 지금 무슨 과정이에요? 우리 인문 건너뛰고 지금 바로 기초 인문 지금 통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려요. 9번 이거 다 써. 예를 들어서 막 뭐 초반에 한두 번 빠지고 뭐 적당할 때 막 빠져가지고 다 이거 9번 해가 전체 중에 이거 막 이렇게 빠지셨다. 그러면은 힘들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힘들어요. 회계는요. 앞부분을 모르면 뒷부분은 계속 몰라요. 계속 헷갈려. 이게 이런 과정은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과정 이거 다 들으시고 이런 과정만 들으시는 분은 몇 개 빠져도 딱 거기만 딱 빠져요. 네? 거기만 딱 모른다고. 근데 기초 과정은요. 앞부분에 시작할 때 이제 막 뭐 차변 대변 얘기하고 용어 설명하고 있는데 빠지잖아요. 그걸로 안 끝나요. 절대. 그럼 다음 시간에 와도 내가 빠져서 모르는 건가? 내가 이해가 잘 안 머리가 나쁜가? 이러면서 점점 그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초반에 회계 원리할 때 예?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뭐 차변, 대변, 복식부기 막 이거 막 할 때 연습할 때 빠져버리면 한 번으로 안 끝나니까 여러분 당부컨대 이 그 20%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다 오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약속해 주실 수 있죠. 그래야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기초 과정이어서 그래요. 물론 이 규정에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100% 나옵니까? 일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지만 제 얘기는 이걸 규정이 있다 이걸 다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전출을 한다는 각오로 하셔야지 따라오실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가 수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선생님께서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빠지시면 안 됩니다. 빠지시면 안 돼요. 정말 악착같이 이 기간 얼마 안 돼. 2달 반이잖아요. 여러분이 큰맘 먹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시작하시는데 절대로 해가지고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다 나온다 생각하고 금요일 빼드렸잖아 제가. 그렇죠? 금요일은 약속 잡으시고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반이요. 제가 항상 보면 수료할 때 이제 수료증 나눠드리고 할 때 좀 짠한 게 있어요. 뭐랄까 처음에는 말똥말똥 했는데 끝날 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하셔. 근데 138시간째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그게 뭐냐면 근무하시고 그쵸? 일 다 보시고 많은 스트레스 받으시고 차 끌고 또 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주차하는데 힘들고 수업 듣고 내가 미쳤지 내가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해내신 분들 보면 제가 짠해요. 제가 막 항상 다독여드리고 하는데 여러분은 마음 먹으셨으니까 딱 이 마음을 2달 반만 유지하세요. 그럼 됩니다. 돼요. 네. 제 약속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짧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국비지원 이 재원 직업 전문 학교가요 회계는 제일 정말 잘 가르치고 여러분 지금 이 기회가 이거를 놓치면 다음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기회는 있겠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 그럼 시작하셨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요 과정은 끝까지 잘 수료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따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마음을 가지면 저희는 나머지는 전면적으로 서포트 해드립니다. 선생님도 잘 가르치실 거고 열심히 하실 거고 여러분만 의지만 지금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80% 이상이고 자세한 내용 첫날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지금 하면 너무 이제 깊어지니까 그래서 출결 잘 해주시라는 거 당부 드려요. 출결 여러분이 출결 80% 밑으로 떨어지면요 그날로 제적이 돼요. 그럼 못 오셔요. 그럼 무슨 페널티가 있냐면 여러분들도 그 기록이 한도 없이 기간 그거 없이 계속 남아요. 10년 20년 돼도 계속 남고 그럼 다음에 저희 수강하실 때도 만약에 이제 그 선별해야 되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계좌에서도 그게 페널티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돈 빠져나간 거 말고 페널티 금액으로 추가로 빠져나가요. 여러분 페널티고 훈련 기간 페널티도 상당히 큽니다.
훈련 기간 수료율 관리하라 그랬잖아. 고용센터에서. 수료율이 떨어지면요. 고용센터에서 다음에 과정을 할 때 과정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과정을 지금 상당히 저희 과정이 많이 늘었는데 SNS도 있고 뭐 많아요. 지금 저희 직업상담사 과정도 있고 많이 늘릴 수 있었던 거 5년 인증 받을 수 있었던 건 앞에서 다 열심히 해주시고 수료율이 좋고 취업률이 좋으셔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것보다는 뭐 저희를 위해서라기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수료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 출결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본인 휴대폰으로 합니다. 이게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당부서 드릴 거는 거기다 꼭 메모를 해두세요. 국비지원 처음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들으신 분은 꼭 그 HRD 어플을 깔아보셔야 돼요. HRD 이거 처음 들으신 분은 꼭 저거 해서 해주셔야 돼요. HRD 앱이 있어. 앱 휴대폰 스마트폰에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HRD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이거 까시고 뭐까지 로그인까지 꼭 해보세요. 이거 그날 와가지고 이걸로 이제 출석 체크를 해야 되는데 깔아오셨는데 로그인을 하라고 하니까 비밀번호 패스워드 찾고 본인 인증하고 되네 안 되네 하고 그러면 첫날 결석이 될 수 있으니까 로그인까지 되는 거 꼭 확인하고 오세요. 핸드폰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다 결제를 하셨으니까 등록이 되면 그때 이제 출석 체크를 하는데 보통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QR하고 비콘이 있는데 QR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카메라 찍어가지고 출결 체크하는 건데 그건 저희 아니고요. 비콘이라는 게 있어요. 블루투스인데 저기 그 바퀴벌레 약 같이 생긴 거 보이죠? 게시판 왼쪽 끝에 위에 저거 바퀴벌레 약이 아니라 단말기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 이 안에서만 내가 입실 퇴실을 누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으면 출결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핸드폰 가져오시고 HRD 어플 깔아서 로그인까지 해오셔야지 그날 7일 날 출결이 됩니다. 계속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앱이기 때문에 첫날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그런 일이 간혹 발생해요.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 있죠. 지금 다 받아 가실 건데 카드는 꼭 들고 다니세요.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내일 배움 카드는 끝날 때까지 가지고 다니세요. 가끔 앱이 안 돼가지고 출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자꾸 튕기거나 안 돼. 그때는 카드로 하면 되는데 카드도 없고 핸드폰도 없다 그러면 되게 복잡해져요. 사진 찍고 공문 쓰고 소장 찍고 그러니까 카드 꼭 가지고 그냥 카드를 꽂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자세한 거는 첫날 말씀드릴게요. 지각과 조퇴는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지각이 언제 조퇴 그건 자세한 거는 첫날 말씀드릴 거고 지각은 3번 지각하면 1번 결석이 돼요. 그럼 또 계산 빠르신 분은 9번이니까 27번 지각할 수 있겠네.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그 수행평가인데요. 요거는 우리 과정 중에 평가를 잘 해야 돼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냥 수업 충실히 들으시면 평가 보실 거고요. 취업, 구직자 카드와 재직자 카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재직자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은 상관이 없고, 구직자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은 8월 25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되는 취업처에 가입만 되면 취업률이 올라갑니다. 직종 관계없이. 그건 또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됐고 그 다음에 교재는 그날 드려요. 교재는 오시면 바로 나눠 드릴 거고요. 무료로 나눠 드릴 거고 주차는요. 딱 그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6시, 7시. 그래서 처음 오실 때는 첫날 7일 날 오실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오시고 주차 여기 지하 주차장 기계식 있긴 한데 잘 안 써요. 가보시면 다시 될 생각 안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고 이쪽은 요렇게 이쪽에서 어디냐? 이쪽은 가게들이에요. 술집인데 말고 이쪽에 그 주택가 있거든요. 거기는 찍히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저기 그 적당히 이렇게 되시면 되고 너무 가깝게 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돼서 한 5분 정도까지도 걸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돌다 보시면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는 대중교통이 가장 좋고 주차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실까 봐 그 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알고 저도 항상 차 대잖아요. 그래서 알고 해서 그거 조금 여유롭게 오시면 되고요. 첫날 교재는 드리고 어플만 꼭 깔아보시고 그렇죠? 오케이. 네, 1분 초과했네. 약속한 거에. 자, 오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요. 카드 받아 가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은
너무 늦지 않게 좀 일찍 오세요. 그날 또 출결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되셨죠? 네.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